매주 목요일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 퐁당극장 하는 날이죠. 누르기만 하면 영화 속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영화 자판기. 오동진 영화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퐁당극장 괜찮네요. 나중에 극장 이름 지을 때 퐁당극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극장 나중에 나이를 더 먹어서 아주 네. 작은 소극장을 운영하는 게 꿈이기도 하죠. 네. 영화인들은 약간 그런 로망을 하나씩 품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크지 않고 아주 작은 극장에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아주 적은 관객들을 모시면서 그렇게 노년의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많은 관객들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귀찮아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뭐 일이 많네요. 네. 네, 이런저런 뭐 세상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네. 역시 평론가는 다른가 보다. 영화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을 네. 수 있어서 네. 무척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영화를 이제 비평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식이 이제 텍스트 분석이 있고요. 컨텍스트 분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텍스트는 쉽게 말하면 영화의 그 뭐 예컨대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짜 있고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했으며 이런 것이 텍스트 분석이라면 이 영화가 지금 왜 나왔고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의 정치적 사회적 그런 연관관계에 어떻게 선이 닿아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텍스트 분석이죠.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영화를 뭐 영화학과에서 영화를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영화 기자를 하면서 영화를 접근하는 사람이어서 좀 방식이 아무래도 그 이면의 모습들을 좀 살피는데 조금 더 주력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을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영화를 꼭 그렇게 봐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다 각자 입장대로 네. 영화를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네. 친구들하고 만날 때 야, 그 영화 그런 거잖아. 딱 네. 이렇게 남들은 얘기하지 않는 다른 이면의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와인 파티 가서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 네. 요즘 파티 못 갑니다. 영화 좀 아는 척. 네. 아 그렇죠. 네. 참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우가 샤리즈 테론인데요. 샤를리즈 테론. 네, 샤리즈 테론, 리즈 테론. 네, 네, 그렇게 리즈 테론.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 네. 리즈 테론이라고 네. 불러요. 샤를리즈가 이제 리즈 테론. 엘리자베스의 약간 변형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리즈 테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남아프리카 출신이어서 아마 이름 발음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원어 발음이 아니면 어쨌든 이 샤리즈 테론이 최근에 액션 영화 한 편을 넷플릭스에 올렸는데 그게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 올드 가드란 영화가 넷플릭스에 공개되기 이전부터 예고편을 볼 때부터 이 영화는 올라오자마자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작품입니다. 올드 가드. 네. 네. 오래된 보호자 뭐 이런 거죠. 가드니까요. 네. 네. 정비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오래된 수호자. 아마 수호자. 영화의 내용을 보면 네. 불멸의 영웅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멸의 영혼. 네, 그러니까 이 샤리즈 테론이 맡은 역할이 한 1100년 1000년 정도 살았어요. 네. 그렇다고 드라큘라가 아니고요. 하여튼 우연한 일로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초인적 능력을 갖고 있고 슈퍼맨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웬만한 그 액션은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여자 보스죠. 그런 팀이 있고 또 다른 세계의 음모와 맞서 싸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리우드 여느 영화처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설정이지만 할리우드 여느 영화처럼 이상하게도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럴듯해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류를 너무 좋아해요. 그 샤리즈 테론이 워낙 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만 워낙 미인이잖아요. 워낙 미인에다가 피지컬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근육질 몸매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매드맥스라는 영화에 출연했었고 네. 2017년에 아토믹 블론드라는 영화를 출연했었는데 샤리즈 테론이 어떤 남성 배우보다도 굉장히 과격하고 격렬한 액션을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해서 그 몸의 쉐이프도 근육질 몸매로 만들고 얼굴도 굉장히 살을 뺐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밤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밤쉘? 네.
지금 극장에서 개봉 중이죠. 아, 지금 네. 개봉 중이에요. 폭스 뉴스 TV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사건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다룬 작품인데 거기서 저는 처음에 샤리스 테론인지 몰랐어요. 얼굴이 살이 너무 빠져서. 그리고 거기 분장을 하니까 그만큼 그 오히려 나이를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감량을 하고 운동을 해서 이런 액션 영화의 여전사 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매드맥스에 나왔을 때 머리를 또 자르고 네. 그렇죠. 되게- 앞머리를 다 거의 뽑다시피 자르고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얼굴에 뭘 칠하고 네. 저 사막에 모래바람 안에 네.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멋지지 여자가 이렇게 그 얼굴 잘생긴 남자 배우하고 얼굴이 예쁜 여배우들이 이상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는 연기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얼굴로 승부 안 한다. 그래서 자꾸 얼굴에 상처를 내고 정우성 씨도 보면 아수라 같은 영화에서 보면 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에 상처가 없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영화 속에서 찢기고 터지고 매 맞고 이런 역할들을 그냥 스스럼없이 하는데 아마도 이른바 이제 그 외모 때문에 스타가 됐던 배우들은 그 언젠가 영화에서 스스로가 외모를 망가뜨리고 역할을 맡는 것을 즐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선보이죠. 요즘 샤리스 테론도 매드맥스에서 그런 아주 180도 다른 이미지를 선보여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고요. 그 이후에는 자기 연기력과 네. 액션 연기와 또 정통의 연기 다 같이 섞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샤를리즈 테론의 액션은 네.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요. 원신 원커트를 자주 찍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롱테이크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액션은 사실은 유승환 감독 생각하시면 액션을 굉장히 잘 찍는 감독인데 유승환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예전 작품을 보면 그 커트가 굉장히 짧아요. 네. 그 액션 영화는 대부분 커트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연기자들이 오히려 연기하기 쉽지가 않죠. 좀 뭐랄까 그 감정을 실기가 어렵잖아요. 커트가 네. 짧으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액션이 가짜 같잖아요. 만든 거죠. 그림처럼 막 이어붙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중적 그런 쾌감이 좀 떨어지니까 액션 영화 감독들이 점점 길게 찍기 시작해요. 한 번의 액션을 올드보이에서 네.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이 맞아요. 그 최민식이 장도리 액션을 선보이듯이 한 번 액션이 한 7분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배우들이 죽어요. 그거를 다 네. 하려면 사실 그거 준비를 엄청 준비 많이 엄청 하고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액션 합을 굉장히 짜야 되고요. 사실 스턴트맨과 또 액션 그러니까 무술 감독들과 무술 배우 연기자들과 어마어마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해내는 여배우가 요즘 샤리스 테론입니다. 그래서 아토믹 블론드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기서 거의 8분의 1은 원신 원테이크 롱테이크 액션 장면이 나오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샤리스 테론이 몰입해서 액션 연기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진짜 싸우는 것 같아요. 진짜 다치는 것 같고 진짜 다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봤는데 이것도 봐야겠네요. 올드가드도 거의 오프닝 장면부터 해서 샤리스 테론이 그런 액션 연기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길게 찍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는 그 액션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선은 그 딱 서 있는 그 모습 자체에서 네. 아우라가 네. 풍겨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선글라스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런 선글라스를 죽기 전에 한번 껴봐야 되는데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역시 얼굴에 살이 적어야 되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부럽게 하는 뭐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또 그것도 자기 노력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생각하시면요. 요즘 그 장년층으로 가는 배우들이 네. 자꾸 자기의 액션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네. 노후를 보장하는 네. 쉽게 말씀 보험이에요. 연금 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암 니슨 같은 배우가 나이가 거의 60이 넘었는데 이제 뭐랄까요. 큰 영화에 캐스팅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60이 넘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조연급 연기자가 되기 쉬운데 리암 니슨 여러분들 기억하신 것처럼 시리즈가 뭐가 있습니까?
테이큰이 있잖아요. 테이큰. 네. 지금도 목소리만 네. 나와도 아빠가 데리러 갈게. 네. 그 나를 부성의 지켜줄 것 같고. 네, 부성의 존재. 그게 테이큰이라는 영화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계가 약간 리더십의 부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국가 지도자들이 잘 못하고 일을 그럴 때 느낌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가부장에 대한 부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자극하는 영화가 테이큰이었어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무조건 구하러 간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영화잖아요. 네. 근데 테이큰을 원을 만들고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2, 3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탐 크루즈도 저랑 나이가 같아요. 50대 후반이거든요. 정말요? 탐 크루즈, 진짜로요? 키아누 리브스, 조니 데이비 다 동갑이에요. 아, 그렇군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탐 됐군요. 크루즈가 뭘로 지금 유명하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예요. 그렇죠. 네. 키아누 리브스는 존 윅, 존 윅. 예. 덴젤 워싱턴은 이퀄라이저. 아. 그러니까 자기의 액션 영화를 만들어서 액션 영화가 세계적으로 대중 관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스펙이 넓기 때문에 자기 세계적 스타로서의 입지도 계속 유지하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그만큼 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샤리즈 테론도 여자 배우인데 여성 연기자가 액션 시리즈에 합류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가 몸을 만들고 그만큼 자기가 액션 연기에 그 연습을 해서 여기에 도전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올드 가드는 2편, 3편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리즈물로 그렇죠. 갈 가능성이 많다. 1편이 이렇게 끝나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후계자가 한 명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후계자를 키우는 과정들이 아마 2편과 3편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의 여성들 액션? 네. 그러니까 남성들의 액션들은 마동석 씨도 있고 네. 원빈 씨 아저씨. 네. 지금도 요새 노래 나오면은- 마동석 씨를 따라가는 액션은 없죠. 네. 그냥 손 하나로 주짓수거든요. 그게 네네. 이게 손가락 꺾고 막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무술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뭐 사바테, 주짓수 뭐 이 모든 영화에 특히 이제 존 윅 같은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에는 모든 아시아형 무술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예와 무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액션 영화에 요즘 얼마나 아시아적 액션의 합이 결합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여자 액션은 옛날에 신은경 씨 네. 그 이미지만 남아 네. 있고 뭐 몇 번의 도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시영 씨가 도전을 했죠. 근데 네. 그 아주 그 규리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적이진 않았던 독립 영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저예산 상업 영화였었어요. 근데 이시영 씨가 어쨌든 언니라는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워낙 그 권투도 했고 그런 측면들을 과시했죠.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감독 이렇게 작품이 있어야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배우들도 여배우들도 네. 탄생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이미지만 계속 소비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이 이런 게으른 거죠.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네. 제작은 돈을 많이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 것만큼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적 검증을 받아야 되고 물론 실험하고 싶고 새로운 어떤 연기자를 발굴하고 싶겠지만 불안하니까 액션을 잘했던 배우들이나 액션을 잘했던 감독들 계속 캐스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자 액션 중심으로 이제 꾸려지는 건데 누군가가 언젠가는 네. 아주 가까운 시기에 한국에도 여성 전사형 액션 저 좀 캐스팅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걸 유심히 듣고 계셨던 그런 제작자분들이 요거 책임져라 이러면서 연락 저 무용 좀 오실 하거든요. 겁니다. 네. 네, 아니, 충분히 김규희 씨가 액션 영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네. 그런 뭐랄까 여성 액션 네. 좀 아주 강한 남자들 못지않은 여성 액션 배우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계속 한국 해봤습니다. 영화계가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역할이 좀 커지는 그것이 이제 뭐랄까 배역에서도 그동안 남자들이 주도했던 그런 연기의 부분도 여성 연기자들이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 열리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올드가드의 감독이 여자이죠? 네, 여자예요. 네. 여자 감독 이름이 제가 좀 길어서 네.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해주세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액션 합을 잘 짰을까. 아마 무술 감독들이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 구조를 짜는 것은 감독이 짜는 그렇죠. 거니까요. 지나 프린스 바우더우드라는 여성 감독이고 그동안 액션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여성 액션 감독, 여성 액션 연기자. 그래서 여성 전사형 액션 영화를 이렇게 멋있게 탄생시켰다는 것은 할리우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형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재미있게 봤고 인상적이게 봤어요. 이 영화에서 사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뭐 또 미래 세계, 근미래 세계에 또 뭐 이런 얘기겠구나. 좀 약간 심드렁하게 봤는데 제가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것은 샤를리즈 테론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뭘 구하러 가자. 쉽게 말하면 자기 부하들이 무슨 일이 생겼으니 CIA 요원이 만나자고 한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예요. 그리고 그때 부하들하고 나눴던 대사가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인간들 될 대로 되라지 이래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될 대로 난 몰라. 이제 될 대로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슈퍼히어로도 네. 세상에 대해서 지친 거예요. 인간 세상에 대해서 정말 지친 거죠.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구해줘도 인간들은 늘 전쟁을 하고 늘 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늘 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가 생기고 바뀌지 않는다. 네, 난민도 막 계속 생기고 인종차별과 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슈퍼히어로 전사도 세상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는구나. 이런 테마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쩌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영웅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좀 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영화도 인간 사회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액션 영화임에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연 김규리. 제가 만들어야 되나요? 카메오 출연 오동진. 좋습니다. 가방 들고 가는 거. 네. 이런 거 오늘 오동진 평론가님과 올드가드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더 클래시의 런던 콜링 함께 들으면서 저희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